자, 우리가 이거를 해석해야 되거든. 얘가 뭐냐면 x 플러스 20을 fx 자리에 대입을 하래. 그럼 우리는 요 놈을 해석하기 위해서 대입을 해보면 p에 x가 작을 확률 x 플러스 20보다 에서 뺀데 p에 x가 여기도 x를 대입하면 x보다 작을 확률을 뺀다는 거야. 근데 정규분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충 그림을 그리자면 x 플러스 20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얘보다 작을 확률 색칠한 부분에서 x보다 작을 확률을 뺀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가운데 부분 여기만 남는 거잖아. 따라서 이 얘기는 x부터 x 플러스 20까지 이 확률을 구하란 얘기구나. x가 x부터 x 플러스 20 사이의 확률을 구하래. 근데 요 놈이 최대가 되려면 우리는 가운데가 지금 50이니까 얘가 최대가 되려면 가운데를 색칠해야 되지. 즉 x랑 x 플러스 20이 대칭 구조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얘네 둘의 평균이 50이어야 되니까 둘이 더한 게 100이 돼야 돼. 2x 플러스 20이 100이 돼야 되고, 그럼 x는 40 나오죠, 그죠? 그럼 x가 여기가 40, 여기가 뭐죠? 6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z로 바꿔서 푸세요 라고 돼 있어. z로 바꾸면 우리는 40은 40 빼기 50 나누기 5, 그쵸? 60은 60 빼기 50 나누기 5, 즉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는 거라서 우리는 요 놈의 2배가 되겠죠. 요 놈의 2배는 우리는 여기 9544 3번이 될 것 같아요. 393번입니다. 문제 보니까 얘는 시그마라고 돼 있고 Z로 안 바꿨어. Z로 안 바꿨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거 보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가운데가 평균 m이면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이 문제가 0.8413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고 싶은 힌트는 이 부분을 준 게 아니고 뭘 줬겠어? 이 반쪽알을 준 거야. 왜? 여기가 0.5니까 오른쪽 부분은 우리는 0.3413이구나. 그럼 생각해보자. m-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는 0.3413의 2배가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0.6826인 2번이 되겠네요. 95번이고요. 문제 보니까 얘도 Z로 안 바꿔서 풀었어. 그럼 우리는 Z로 바꿀 필요가 없거나 만약에 Z로 바꿔도 시그마 1개는 1, 시그마 2개는 2, 시그마 3개는 3, Z로 바꿔도 이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 보니까 26부터 A까지래. 그러면 우리는 그냥 Z로 바꾸자. 그러면 26 빼기 30 나누기 시그마는 2죠. 나누기 2보다 크거나 같고 A 빼기 30 나누기 2 했더니 0.1359가 된 거야. 근데 얘가 지금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잖아. 즉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부터 가운데가 지금 0이 됐고 Z로 바꿨으니까 어디까지? 이 부분을 구했더니 0.1359가 된 거야.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두 칸이니까 두 칸은 0.477이란 말이야. 0.477이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뺐더니 우리는 0.1359가 됐구나. 즉 여기가 0.3413인가 보다 라는 걸 알게 돼서 따라서 이 부분, 즉 2분의 a 빼기 30을 계산하면 한 칸, 즉 왼쪽으로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다가 되는 거고 a 마이너스 30이 넘기면 마이너스 2고요. a는 28이 되겠습니다. 397번을 보면은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64보다 큰 부분과 56보다 작은 부분이 같아. 정규 분포에서는 같다라는 게 x값이 같은 게 아니라 넓이가 같은 거여서 평균이 있으면 64보다 큰 부분, 오른쪽 부분과 56보다 왼쪽 꼬리가 같다는 얘기니까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
평균의 대칭 관계더라. 그럼 둘이 더하면 120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60인 걸 알게 됩니다. 평균이 60이구나. m은 60. 근데 여기잖아. 우리가 2의 x제곱 나오면 2의 x제곱 빼기 m제곱, 이게 분산이지, 시그마 제곱. 그럼 2의 x제곱이 3616이고 평균은 60이니까 3600 해서 60의 제곱을 하게 되면 16이 돼서 시그마 제곱은 4의 제곱으로 적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68보다 작을 확률은 돼 있을 때 우리는 시그마를 그 x를 z로 바꿔 푸는 게 훨씬 편해. 그럼 여기는 1.5, 뭐 2, 2.5 이렇게 0.5 있으면 이렇게 파악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z로 바꿔서 풀게요. 따라서 x를 z로 바꾸면 z는 68에서 60을 빼면 8 되고요. 나누기 4니까 2보다 작을 확률이라서 가운데 가면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는 0.5, 오른쪽은 두 칸이니까 두 칸짜리 0.4772가 돼서 0.9772인 4번이 됩니다. 399번입니다. 문제 보니까 얘네 둘이 넓이가 똑같다는 거야. 일단 우리는 뭐 Z로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게 몇 칸인지 보면 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16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6. 그치? 그러면은 두 칸 간 거야. 8씩 두 번 간 거니까 두 칸. 두 칸 간 거야. 그럼 여기서도 두 칸 가야 되죠. 그럼 한 칸당 10이니까 얘는 10하고 10 더하면 바로 70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5번입니다. 401번을 보면 얘는 평균, 얘가 x, 요놈이 y 분포인데요. 2k보다 클 확률이라고 돼 있네. 그럼 2k보다 클 확률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k면 2k보다 클 확률 부분과 y 부분도 방향이 똑같잖아. k보다 클 확률이 똑같다는 거야. 그럼 둘 다 이 오른쪽 꼬리를 색칠하는 거니까 둘 다 z로 바꿨을 때 같은 수가 돼야 돼. 서로 뭐 좌우 대칭 구조가 아니라 같은 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얘를 z로 바꾸면 2k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나누기 시그마 3을 한 거랑 k에서 빼기 평균 한 다음에 나머지 시그마 나누기 시그마 한 거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아예 숫자 위치가 같아야지 넓이도 같아지잖아. 그쵸? 따라서 우리는 얘랑 같다. 대각선 넘겨서 계산하면 4k-4는 3k입니다. 될 거고, 그러면 k-4가 0이니까 k는 4가 됩니다. 403번이고요. 일단 위치 파악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x가 5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x그래프 입장에서는 가운데가 지금 1이니까 얘가 x축이고요. y그래프는 여기가 y가 됩니다. 그럼 변수만 적어주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y는 가운데가 2인 놈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기 위해서 봤더니 5보다 작을 확률은 5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y는 k보다 클 확률이 같다는 거야. 그럼 얘는 왼쪽을 색칠해야 되고 y는 오른쪽을 색칠해야 되는데 같은 거면 얘랑 이렇게 뒤집어진 k는 이쪽에 있고 클 확률 요거랑 같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z로 바꿔서 비교를 하면 우리는 z는 이 그래프를 하나로 통일해서 똑같은 그래프로 만든다는 거잖아. 그럼 z는 했을 때 0이 있으면 5를 z값으로 바꾼 거는 여기에 있을 거고 k를 z값으로 바꾼 거는 여기 왼쪽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따라서 5를 z값으로 바꾸면 5에서 평균 뺀 1 나누기 시그마가 2죠. x는. 그리고 얘는 요놈으로 y 해야 되니까 k-평균 나누기 3 요놈이랑 서로 대칭 구조니까요. 부호를 반대로 했을 때 같아야 돼. 즉 얘 계산하면 2잖아. 요놈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대각선 넘기게 되면은 k-2가 마이너스 6, k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되겠고요. 405번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80보다 오른쪽, 80보다 왼쪽이 똑같아요. 그래프가. 그래프가 80보다 오른쪽, 80보다 왼쪽이 똑같다는 건
가운데가 80이란 얘기지. 80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같습니다. 즉 평균은 80, A는 8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A-2 지금 한 칸당 2잖아. 굳이 얘를 그냥 Z값으로 바꿔도 되는데 우리는 한 칸당 2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78부터 나를 이제 정리해보면 2배 곱하기 P에 78부터 X가 80까지 확률이랑 더해서 P에 A 플러스 2니까 82부터 X가 84까지의 확률을 더하면 P에 78부터 X가 B까지 확률과 같습니다 라고 돼 있는 거야. 자, 잠깐 여기서 이제 그림 그리면서 볼 거야. 가운데가 80이야. 그러면 78부터 80, 78부터 80이래. 근데 78부터 80의 2배가 됐다는 거는 대칭해서 얘 2개 칠하세요니까 78부터 82까지 얘는 칠해진 거야. 그리고 82부터 84까지 또 칠하래. 84까지 칠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 칠한 게 78부터 B까지 칠한 것과 같습니다. 즉 84까지 칠한 것과 같은 거지. 그래서 B는 8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다 부분을 보니까 78부터 B까지 칠한 것과 뭐야? 그럼 왼쪽은 78부터 B까지 칠했습니다. 그럼 80이니까 78부터 82, 84 이렇게 돼 있고 78부터 B까지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쵸? 요 놈이 되고요. 지금 쌤이 이렇게 굳이 이렇게 칸을 나눈 이유는 한 칸당 2라서 그래요. 그럼 한 칸당 2면은 우리는 이걸 Z로 이걸 Z축으로 바꾸게 되면 가운데가 0이 되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칠한 거랑 같습니다. 근데 쌤이 이렇게 Z로 바꾼 이유는 오른쪽에 Z로 바꿔져 있는 거야. 0부터 2까지 칠한 것과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 0부터 C는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요 놈이랑 똑같은 건 따라서 C는 또 1이 됩니다. 계산하면 A, B, C 더해보면 165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보니까요. 3보다 작을 확률이 0.3이래. 지금 그러면 X축을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평균은 모르잖아. 근데 3보다 작을 확률 3이 여기 있으면 작을 확률이 0.5보다 커져요. 반쪽아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0.3이 나오면 왼쪽을 칠해야 돼. 그래서 3보다 작을 확률 여기를 칠했더니 0.3이구나.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얘가 0.2라는 힌트를 준 거야. 항상 가운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문제 볼게. 확률 넓이를 구했더니 0.2. 넓이를 구했더니 0.2인 거는 요 놈이구나. 그럼 0부터 얘를 Z로 바꾸면 0부터 0.52까지 이 넓이가 0.2가 되는 거라서 즉 얘가 Z로 바꾸면 얘를 Z축으로 바꾸면 3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시그마는 마이너스 0.52 왼쪽이니까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시그마 넘기면 3은 m-0.52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부터 80까지래. 그럼 3부터 80까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3부터 80까지가 0.3이면 여기부터 오른쪽에서 0.3이면 오른쪽이 조금 더 칠해지나 봐. 여기가 80이구나. 근데 0.3이 됐다는 건 여기가 0.1이란 걸 알 수 있어. 가운데부터. 근데 넓이가 0.1인 거를 보니까 Z로 바꿨을 때 0.1이 됩니다. 넓이가. 뭐가? 0.25가. 그럼 얘를 Z로 바꾸면 0부터 0.25, 즉 80은 0.25가 되는 거잖아. 80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눴더니 0.25래. 그럼 계산하면 80은 m 플러스 0.25 시그마가 돼요. 우리는 일단은 평균하고 시그마 구해야 되니까 둘이 뺍니다. 그럼 둘이 빼면 밑에서 위에 뺄게요. 77은 밑에서 위에를 빼면 0.77 시그마가 돼요. 그럼 시그마 자체가 100이 되는 거잖아. 그치? 시그마는 100. 그럼 시그마 자리에 100을 넣었어.
그러면은 얘가 52 마이너스 52가 되죠. 넘기면 평균은 55가 됩니다. 따라서 평균이랑 시그마 더하면 155 나오겠네요. 자,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100보다 x를 대입한 높이랑 이 그래프에서 100보다 x를 대입한 높이랑 정규분포에서 100보다 큰 걸 대입한 높이가 같다는 건 가운데가 100이라는 거지, 그지? 따라서 x축을 만들었을 때 평균은 100입니다가 될 거야. 평균은 100. 그리고 100부터 108까지가 0.477이야. Z로 바꿔도 되지만 사실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0.4772는 두 칸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시그마가 두 칸이 여기까지가 108까지가 두 칸이란 얘기라서 시그마가 4라는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는 4가 되고 정규분포는 100의 4의 제곱이 되겠죠. 자, 94부터 110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애매하게 몇 칸이 돼 있으니까 Z로 이때는 바꿔볼게. 그러면 94에서 평균 빼면 마이너스 6 나누기 시그마 4부터 110에서 100 빼면 10 나누기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 즉 왼쪽으로 Z축 어떤 확률 구하래? 마이너스 1.5부터 2.5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 2.5까지 확률과 1.5까지 확률인 요놈과 요놈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자리가 0이 되고요. 1 올라가면 4, 3이니까 그 다음 자리가 7인 거. 70으로 끝나는 2번이 뭐 답이겠죠. 그쵸? 411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x라는 정규분포는요. 평균이 5고 일단 x축으로 먼저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게 좋아. 그러면 평균이 이렇게 5가 있고요. 시그마가 2의 제곱이 있습니다. 근데 9-2a보다 작은 부분과 9-2a가 왼쪽인지는 오른쪽인지는 모르지만 얘보다 왼쪽 색칠한 것과 3a 빼기 3보다 오른쪽 색칠한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거는 서로 대칭 관계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9-2a가 오른쪽에 있어서 얘보다 작을 확률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3a-3보다 클 확률은 이렇게 색칠되니까 둘이 왼쪽 오른쪽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9-2a보다 작을 확률과 3a-3보다 클 확률이 같다는 거야. 우리는 더해서 평균이 5구나.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10이구나 라는 힌트가 나오죠. 둘이 더하면 a 플러스 6이 10이니까 a가 4가 된대요. 자, a 자리에 4 대입하면 요 놈은 1이 되고 a 자리에 4 대입하면 3, 4, 12에서 3 빼니까 9가 되는 거죠. 1부터 9까지의 넓이를 구하시오야. 자, 보면은요. 실제로 2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4하고 4면 왼쪽 2칸, 오른쪽 2칸인 걸 알고 있어서 우리는 0.4772 Z로 안 바꿔도 요 놈의 2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0.9544가 될 거고요. 여러분 이거 봅시다. 가를 봤더니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8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k보다 작을 확률과 이런 식으로 해서 k보다 작을 확률이 있어. 그 다음에 100 플러스 k보다 작을 확률 더했더니 1이래. 100 플러스 k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100 플러스 k. 얘보다 작을 확률 더했더니 1이라는 거야. 이렇게 더해줘야 돼. 왜냐면 얘가 100 플러스 k보다 작을 확률이 이렇게 칠해졌어. 얘보다 작을 확률을 대칭해서 넘겼을 때 1이 됩니다. 즉 무슨 뜻이야? 얘네들도 대칭 구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말은 우리는 k하고 100 플러스 k의 평균이 m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 여기가 m이구나. 둘이 더하면 2m이니까 100 플러스 2k는 2m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로 약분하면 m은 k 플러스 50이 나와요. 평균이 k 플러스 50이야. 일단 자, 2k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오 했더니 0.0668인 거야. 0.5를 넘어가지 않아. 오른쪽 꼬리 찔끔인가 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2K가 있고 얘보다 클 확률 이 부분이 0.0668이래. 즉 우리는 그러면 가운데부터 2K까지 이 넓이가 0.433인 걸 알고 있고, 그러면 0.4332인 넓이는 얘죠. 요 놈을 보니까 1.5가 된대. Z로 바꾸면. 누굴 Z로 바꾸면? 요 놈을 Z로 바꾸면 2K 마이너스 평균 K 플러스 50 에서 시그마인 8로 나눴더니 1.5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K 마이너스 50이 분자고 8하고 1.5 곱하게 되면은 112가 나오나요? 그쵸? 따라서 K는 우리는 뭐가 나와? 62가 나올 거고, K가 62가 되면 62에서 50을 더해야지 평균이니까 여기다가 50 더하면 112가 평균이 되겠네요. 그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에다가 우리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 fx 그래프에 10을 대입한 것보다 20 대입한 게 더 낫습니다. 10 대입한 게 더 높고 20 대입한 건 더 낫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그런데 평균은 자연수입니다. 힌트를 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일단 가부터 해석해 볼까요? 일단 평균 M을 대입한 게 제일 높아. 근데 생각해보자. 20 대입한 거보다 10 대입한 게 크면 어쨌든 10이 여기면 20은 여기 있을 거야. 왜? 10 대입한 게 더 높아. 또는 20 대입한 건 오른쪽이 확실해. 근데 왼쪽에 20보다 작은 수인 10을 대입하면 M에 더 가까워야 돼. 근데요,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높이일 때를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에 20이 있어. 그러면 10은요, 여기보다 더 안쪽에 있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10은 요놈보다도 안쪽에 10이 있을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10이 당연히 오른쪽으로 치우쳤을 수도 있단 말이야. 10이 20 대입한 높이보다 더 높이 있으려면 얘네 둘의 평균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야 돼. 즉 어쨌든 10이 여기 있더라도 얘네 둘의 평균은 오른쪽에 있고요. 10이 조금 얘네들이 똑같은 높이일 때 평균이 M인데 10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왔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 평균은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인 거야. 왜? 20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10이. 그쵸? 따라서 즉 10하고 20의 평균 뭐죠? 15죠. 15. 10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5는 조금 M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는 뜻인 거야. 따라서 15가 M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는 힌트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22하고 4가 비교가 돼. 자, 여기에 22가 있어. 그럼 높이가 만약에 똑같은 높이의 4가 있을 수도 있지만 4 대입한 게 더 낮으려면 4는 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그치? 그러면 원래 있잖아. 요 놈이 뭔진 모르지만 이 알파 값이랑 22의 평균이 딱 가운데라면 22하고 4의 평균은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야. 즉 22하고 4의 가운데 부분은 26의 반이니까 13이 되죠. 13보다 M은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야. 그럼 평균이 뭐라는 얘기를 알 수 있어? 14란 얘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평균이 14고 표준 편차가 5구나.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의 값을 구하세요 했을 때 얘를 Z값으로 바꿔서 17에서 4, 3 되고요. 나누기 표준 편차 시그마, 그리고 18 빼기 4니까 4 나누기 표준 편차. 그쵸?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되면 5분의 3인 0.6부터 0.8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니까 0.8일 때 확률에서, 왜? 가운데부터 0.8까지, 가운데 0이니까요. 0부터 0.8까지 확률에서 0부터 0.6까지 확률을 제거해야 되지. 그치? 따라서 0.8까지 확률에서 여기를 제거하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끝자리가 2가 되는 거, 즉 3번이 되겠네요. 자, 417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니까요. X는 정규분포 얘를 따르고 시그마는 몰라요.
y도 정규분포 얘를 따르는데 뭐야? x랑 똑같은 시그마 분산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x 그래프랑 y 그래프는 모양이 똑같아. x 그래프랑 y 그래프는 모양도 똑같고 평균도 같을 수도 있는데 y의 평균은 20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요, 이거를 이렇게 아예 겹쳐진 거 아니고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왼쪽 오른쪽 평행이동.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 이게 x의 그래프, 여기 fx 그래프고요. g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평균이 같지 않고 옆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y의 그래프인데, 일단 fx 입장에서는 a 대입한 거랑 28 대입한 게 같다. 그럼 a랑 28은 대칭 구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운데가 20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 둘이 더하면 20이다. a는 일단 12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자. 28 대입한 거랑 28 대입한 게 같대. 여기에 축이 28이라는 좌표가 있으면 28 대입했을 때 높이가 같다는 거야. 얘가 만약에 28이 오른쪽이 되면은 분산이 똑같기 때문에 생각해봐. 그러면 오른쪽이 28이면 아예 이렇게 겹쳐지는 그래프일 거 아니야. 즉 y 입장에서는 왼쪽이 28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즉 왼쪽이 28, 왜 높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28이거나 여기가 28이어야 되는 거지. 일단 이거를 알게 돼. 왼쪽이 28이고 평균은 m이구나,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얘가 12잖아. 28이잖아.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해야 y가 되는 거야? y는 x축 좌표에서 얼만큼씩 더해졌다? 지금 여기서 16 더해진 거야. 그치? 그럼 얘에서도 16이 더해져야 돼. 그럼 m은 36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힌트를 봤는데 a부터 28까지, 즉 12부터 28까지 확률은 0.84입니다. 그럼 하나당 0.42, 0.42 이렇구나. 근데 b보다 클 확률이 0.08. 그럼 b보다 클 확률 여기가 0.08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0.42니까 뭐야? 또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 똑같겠구나. 같은 그래프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16 더한 게 평균이었으면 여기서 16 더한 게 또 b가 된다는 얘긴 거지. 그치? 또 거리가 8이니까 얘도 거리가 8이겠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 따라서 b는 44가 됩니다. a는 12, b는 44가 돼서 둘이 더하면 56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문제 보니까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문제가 평균이 50인 거야. 50. 근데 우리는 얘를 Z로 바꾸면 조금 편하잖아. 그치? Z로 바꿨더니 Z는 45 빼기 평균 했더니 마이너스 5 나누기 시그마. 그럼 마이너스 1부터 가운데 0이라고 두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a 빼기 50 나누기 시그마까지. 이렇게 a-50 나누기 시그마. 근데 이 넓이가 0.8185 돼 있잖아. 근데 일단 여기는 한 칸이니까 0.3413이에요. 그럼 0.8185에서 얘를 뺀 게 오른쪽 이 넓이인데 0.8185 빼기 0.3413입니다. 빼게 되면 2, 7, 그 다음에 7 되고요. 4 되네요. 그쵸? 0.477이 나와요. 0.477이 나온 거 보니까 2가 되네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두 칸이란 얘기여서 2가 된대요. 자, 시그마가 5였으니까 5로 5 넘기게 되면은 a-50은 10이 돼야 되고 a는 60이 되겠습니다. 421번이고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K보다 클 확률이 라고 돼 있는 거야. 일단은 Z로 먼저 바꾸지 말고 얘를 이렇게 봤더니 이 K보다 클 확률 자체가 0.0013 돼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얘가 0.4987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기는 Z로 바꿔져 있으니까 얘를 Z로 바꾸면 0.4987인 3이 나오겠구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3으로 변경되려면 K 빼기 평균 나누기 2 한 개 3이구나. 넘어가면 6 되고 K는 56이 되는 거죠. 423번입니다. 여기서 봤더니
자, 변수가 두 개가 같이 같다고 돼 있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얘를 둘 다 z로 바꿀 거고요. 지금 z가 그러면 k-50 나누기 시그마보다 클 확률은 돼 있고, y는 또 정규 분포로 해서 얘도 z로 바꾸면 k-65 나누기 4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2 시그마 제곱으로 바꾸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작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바꾸면 2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2 시그마죠, 그쵸? 표준 편차가 2 시그마니까 이렇게 한 건 0.1056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일단은 둘 다 Z축이니까 그래프는 한 개 그려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얘보다 작을 확률 이거, 요 놈보다 클 확률 요 놈이죠, 그쵸? 둘이 좌우 대칭 관계니까 첫 번째 시그마 분의 k-50이랑 2 시그마 분의 k-65는 좌우 대칭입니다. Z축은 가운데가 0이라서 평균이 0입니다. 둘이 더하면 0이 돼야 돼. 그럼 얘도 2 시그마 분의 평균에서 2k-100이 되고요. 둘이 더하면 2 시그마 분의 3k-165가 0이 돼야 되니까 k는 55가 되겠네요. 그죠? 일단 k 값이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요 놈보다 큰 확률 0.1056이잖아.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이 넓이가 0.5에서 이 반쪼가리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니까 0.3944가 되는 거야. 즉 이 놈을 z값으로 바꾼 요 놈 오른쪽 부분이니까 얘보다 클 확률인 얘가 되죠. 그쵸? 이쪽인 값이 지금 시그마 분의 k-50인데 요 놈이 뭐가 돼야 돼? 이 넓이인 1.25가 돼야 되는 거야. 1.25. 자, k가 55였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시그마 분의 5는 1.25. 5로 약분하게 되면은 얘는 0.25가 나오게 되고, 그쵸? 따라서 4분의 1인데 시그마는 그럼 4가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k가 55, 시그마는 4니까 59가 딱 나오네요. 그죠?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 시간은 평균이 예고 표준 편차가 예인 정규 분포입니다. 그럼 봉사 시간을 x로 뒀을 때 x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48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래. 그럼 분산을 10의 제곱으로 둬야 되겠지, 그치? 자, 문제 보니까 봉사 시간이 x가 58 이상일 확률, x가 58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얘를 z로 바꾸면 z는 클 확률, 58에서 48 빼면은 10이죠. 10 나누기 시그마, 이거 1 확률. 즉 얘를 정규분포 그림 그리면 가운데가 0, 1보다 큰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0.3413이니까 0.5에서 빼야 되죠. 그쵸? 끝자리가 7인 게 답이겠다. 그쵸?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427번이고요. 문제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65 이상일 확률. 배터리 용량을 x라고 뒀을 때 x는 평균이 64점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0.4니까 0.4의 제곱인 분산을 따릅니다. 문제가요. 배터리 용량 x가 65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z로 바꾸면 z가 65에서 64.1을 빼면 0.8 나누기 시그마 0.4죠. 그쵸? 이거 이상일 확률이니까 축을 그렸을 때 가운데는 0, z축으로 바꿨으니까, 그리고 2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0.5에서 그쵸? 0.5에서 두 칸인 0.4772를 빼야 되는 거야. 그럼 0.5에서 요 놈을 빼니까 끝자리가 8인 거. 두 개나 있네요. 그럼 0.4772를 뺀 0.028이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429번입니다. 일단 노트북 평균 무게가 평균이 940이고
표준 편차가 20입니다. 그럼 20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뭐가? 노트북 한 대의 무게가. 그쵸? 그러면 우리는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노트북 무게가, 즉 x가 100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돼 있는 거야. 너무 쉽죠? 그러면 z로 바꿨을 때 1000에서 940 빼면 60이고 60 나누기 20 이상일 확률, 3 이상일 확률이니까 우리는 0.5에서 3인 거를 빼야 되는 거지. 요 놈을 빼야 되는 거지. 빼게 되면 0.0013인 1번이 나오게 되네요. 그죠? 자, 431번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수화물의 무게를 x, 평균이 18이고요.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분사는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고, 수화물의 무게 x가 16 이상 22 이하 1 확률을 구하시오. 바로 z로 바꾸세요. 마이너스 2 나누기 2,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2 빼기 18이면 4죠. 4 나누기 2 하면 2 이하 1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왼쪽 한 칸과 0 기준으로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2까지 한 칸과 두 칸 더하면 되는 거라서 얘네 둘이 더하면 되고요. 끝자리가 8, 5인 거, 즉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33번입니다. 문제 보니까 파프리카 한 개 무게는 평균이 예고 표준 편차의 예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파프리카 한 개 무게를 x라고 뒀을 때 평균이 18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니까 20의 제곱으로 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파프리카의 무게가, 즉 x가 190 이상이고, 그러면 190 이상이면서 210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또 얘도 우리는 얘에서 평균 빼면 10 나누기 20 시그마 해서 나눠서 z로 바꾸는 거죠. 210 빼기 180 하면 30 나누기 20, 즉 z축으로 바꾸면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 뜻인 거야. 그럼 0.5까지 얘가 뭐죠? 여기 파란색 부분이 0.5칸이니까 0.19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쪽 이렇게 쌤이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칸은 1.5까지니까 0.433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만의 넓이를 구하려면 0.4332에서 그리고 0.1915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끝자리가 7인 거 5번밖에 없네요. 그죠? 자, 435번입니다. 5,000명이 있습니다. 수학 성적이 x라고 할게요. 성적은 평균이 60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지금 학생 수를 묻고 있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 수는 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우리가 여기에 100점까지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80점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80점 이상일 확률을 구했을 때 여기인 학생 수가 만약에 A명이면 80점 이상일 확률은, 이 확률 부분은 5,000명 중에 A명이 들어가 있는 게 확률을 결정하는 거야. 우리 5,000명 중에 A명이 있습니다 하면 5,000분의 A가 확률이잖아. 즉 여기에 A명 들어있으면 전체 5,000명 중에 A명 들어있어요가 확률이 됩니다. 자, 80 이상일 확률을 구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80 이상일 확률을 Z로 바꾸면 Z가 80에서 60 빼면 20 나누기 10 시그마가 된 거여서, 따라서 2 이상일 확률이야. 즉 2 이상일 확률은 우리 0.5에서 전체 반쪽알이 0.5에서 두 칸인 0.4772를 빼는 거잖아. 그럼 0.5에서 0.4772를 빼면 0.0228인가요? 그쵸?
그럼 이게 뭐가? 이 확률을 구하기는 우리는 정규분포로 구한 이 확률이 뭐라는 거야? 5,000명 중에 A명입니다. 얘가 만분의 228입니다. 그러면 5,000을 만으로 바꾸면 만분의 2A입니다. 그럼 2A가 228이니까 A는 114가 됩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가 평균이 80, 제품의 무게를 X라고 했을 때 평균이 80,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입니다. 정리하면 정규분포 80의 2의 제곱. 근데 제품의 무게, 즉 X가 76 이하이거나 또는 84 이상, 즉 X가 84 이상이면 불량입니다. 불량품의 개수는, 우리는 이 개수가 뭘 결정한다? 확률. 그럼 이 확률은 1000분의 가 아니라 만분의네요. 만분의 불량품의 개수를 A라고 하면 만분의 A가 이 확률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7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는 얘를 Z로 바꾸게 되면 76에서 80 하면 마이너스 4 나누기 평균 시그마 하면 2가 돼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84에서 80 하면 4 나누기 시그마 하면 2 돼서 2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이 확률은 만분의 A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 칸이면 이 하나당 0.5에서 0.4772를 제거해야 되잖아. 그럼 0.0228일 거란 말이야. 그럼 0.028 더하기 0.0228이 돼야 되는 거니까 456인가요? 그쵸? 0.0456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만분의 456이라서 A는 456이 됩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이 N명이 있는데 그때 연수 점수가 평균이 82점, 표준 편차는 5입니다. 그러면 정규분포는 평균이 82점, 표준 편차가 5니까 5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연수 점수가 X라고 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수가 90점 이상인 신입사원은 24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N명이 들어있는데 90점 이상이면 아직은 Z로 안 바꿨어. 90점 이상, 여기에 24명이 들어있대. 그럼 24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확률로 써야 되기 때문에 N분의 24구나. 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먼저 따지기 위해서 얘가 평균 여기가 82점이니까 얘를 Z축으로 바꾸게 되면 90을 Z로 바꿔볼까? 그러면 90 빼기 82 나누기 5, 즉 5분의 8이잖아요. 1.6이네요. 그죠? 우리 Z축으로 바꿨을 때 1.6이래요. 여기가 0이고요. Z축은 0부터 1.6까지 확률이 0.45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0.05가 돼야 되잖아. 즉 100분의 5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이 100분의 5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0.05 약분하면 20분의 1. 자, n은요. n은 대각선 곱하면 20 곱하기 24인 480이 됩니다. 그죠? 전체 480명을 알려준 거야. 자, 이제는 문제가 연수 점수가 74점 이상 82점 이하면 신입사원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X가 74 이상 82 이하면 몇 명입니까? 자, 우리는 Z로 바꿀까요? 74에서 82 빼면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8인가? 나누기 5. 그럼 마이너스 1.6부터 82 빼기 80이면 0이니까 0까지 확률을 구하면 즉 마이너스 1.6부터 0까지 몇 명입니까? 즉 여기에 몇 명 있어? 0.45명 있는 거잖아. 45%. 그럼 0.45 이 확률은 전체 480명 중에 X명 들어있어요. 이 확률이 0.45 100분의 45입니다.
그럼 계산하기에서 5로 약분하면 9하고 20이 되고 또 20이랑 약분하면은 얘는 24가 되죠. 따라서 대각선 넘어가게 되면 4, 9, 36에다가 216이 되겠네요. 그죠? 2번입니다. 441번입니다. 문제를 보니까요. 속력은 자동차들의 속력은 그럼 속력을 x라고 했을 때 x는 평균이 104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속력이 120km를 초과하면 과속입니다. 즉 속력 x가 120km를 초과하면 이거는 과속입니다. 과속일 확률입니다. 이 지점을 통과하는 자동차가 두 대가 있는데 모두 과속으로 단속될 확률을 구하시오. 독립입니다. 모두 과속이면은 얘도 과속 곱하기 과속일 확률을 구하시오. 곱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우리는 과속일 확률을 먼저 구해야겠다. 그러면은 120 빼기 평균 즉 16 나누기 8 이상일 확률. 그럼 Z가 이렇게 있을 때 0이면 2 이상일 확률을 구해야 되고 여기까지가 0.5에서 0.48을 제거해야 되니까 요 놈은 0.02죠. 즉 100분의 2 뭐가 되죠? 50분의 1이 가속일 확률이 됩니다. 둘 다 가속이면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50분의 1. 따라서 2500분의 1이 됩니다. 443번이고요. 문제 보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즉 이 거리 자체가 평균이 1740 표준 편차가 500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x는 따른다. 평균이 1740 표준 편차가 500이니까 500의 제곱 이렇게 둘 거야.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와 2000 미만인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시장까지 거리 x가 2000 이상인 고객 일단 이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2000 미만인 고객 이거를 확률로 구해야 돼. 그럼 일단 얘를 z로 바꾸면 2000에서 1740을 빼야 되니까 260 나누기 500 그쵸? 그럼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얘 이상 그럼 z 자체가 이렇게 했을 때 얘는 100분의 52니까 0.52네요 그죠? 0해서 0.52 이상 이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의 확률 자체를 먼저 볼 거고 사람 수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0.52 2000을 z로 바꾸면 0.52였잖아 0.52보다 작을 확률 이 확률을 먼저 볼 텐데 0.52보다 클 확률 자체는 0부터 0.52까지가 0.2였기 때문에 여기는 0.3이죠 그쵸? 즉 생각해봐 여기는 퍼센트는 0.3이 돼 얘는 0.2랑 0.5를 더하니까 0.7이 돼 일단 여기서 잠깐 또 지웁니다 문제의 맥을 짚어야 돼 뭐냐 봐봐 여기에서 이 고객 중에서 즉 전체 몇 명인진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 30%는 2000 이상이고요 전체 70%는 2000 미만입니다 거리가 근데 이 고객 중에서 15%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옵니다 여기에서 15%가 있고 나머지는 뭐 85%가 있을 거 아니야? 즉 100분의 15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고요. 여기서 몇 퍼센트? 5%는 자가용입니다. 즉 100분의 5는 또 자가용입니다. 문제 볼게. 자가용을 이용하여 온 고객 중 한 명을 선택할 때 뭐야? 이거 조건부 확률이야. 자가용을 이용한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 그 중에서 2000 미만일 확률은 이 중에서 2000 미만인 건 요 놈이지. 그게 올라가는 거야. 즉 0.3은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3 곱하기 100분의 15 더하기
10분의 7 곱하기 100분의 5일 때 이때 거리가 2000 미만일 확률 요 놈, 즉 10분의 7 곱하기 100분의 5일 확률은 이런 조건부 확률이 섞여 있는 문제인 거죠. 1000 날라가시고 45 더하기 35분의 35가 되고 계산하면 80분의 35 57에 35 5 1은 5 5 6 30 16분의 7이 2번이 되겠습니다. 445번이고요.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 무게의 평균이 60입니다. 무게가 x라고 했을 때 평균이 62. 그러면 x는 정규분포 따릅니다. 62에 표준편차사니까 4의 제곱을 따릅니다. 남학생 중 한 명을 선택할 때 남학생의 몸무게가 A 이상일 확률은 0.04입니다. 그러면 X의 몸무게가 A 이상일 확률은 0.0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잖아. X축이 있어. 그러면 A 이상, A가 여기 있으면 얘가 0.04라는 거는 평균이 60이면 여기일 확률은 0.46이 된다는 얘기니까 A를 Z로 바꾸면 0.46이라는 거는 여기 있잖아. 1.75구나. A를 Z로 바꾸면 1.75구나. 자, 바꿔볼게요. A- 평균 나누기 시그마 했더니 1.75인 Z값이 되겠구나. 이게 분수로 하면 4분의 7이니까요. 분모끼리 약분하고 넘어오게 되면은 A는 69가 나오게 됩니다. 47번입니다. 문제 보니까요. 로봇 청소기가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X라고 하면 평균은 130분, 표준 편차는 10이니까 10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 청소할 수 있는 시간, 즉 X가 A분 이상일 확률을 구했더니 0.9332입니다. 그럼 0.5가 넘어가니까 A는 왼쪽에 있었나봐. 이쪽이 0.9332. 즉 우리는 반으로 쪼갰을 때 얘가 0.4332구나. 그럼 0.4332를 봤더니 1.5칸, 즉 왼쪽이니까 A를 Z로 바꾸면 A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 한 개 마이너스 1.5가 돼야겠구나. 왼쪽이니까. 그쵸? 따라서 10 대각선 넘기면 얘는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오른쪽 넘어오게 되면은 115가 A 값이 됩니다. 449번입니다. A하고 B라는 지역, 두 지역이 있고요. A는 정규분포의 그 데이터 용량을 조사했더니, 그럼 A의 데이터 용량을 그냥 A라고 표현할게. 그러면 정규분포 500에서 10의 제곱을 따릅니다. B라는 지역의 데이터 용량은 520이 평균, 분산은 5의 제곱을 따릅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A에서 한 명을 선택했더니 데이터 용량이 K 이상일 확률과, 그럼 이 A가 K 이상일 확률과, B에서 선택했을 때 K 이상일 확률, 그럼 B에서 선택했을 때 K 이상일 확률이 똑같았습니다. K 값을 구하시오. 근데 우리는 분산도 다르고 평균도 다르고 그래프도 달라서 그냥 확률이 같다는 건 넓이로 따졌다는 얘긴데 Z로 바꿔서 하나의 그래프에서 보는 게 편하잖아. Z로 바꾸면 K-500이고 나누기 시그마는 10이죠. 10.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똑같아요. 얘도 보니까 K 빼기 520 나누기 시그마 5죠. 이거 이상일 확률이 똑같습니다. Z로 바꿨을 때. 근데 생각해보자. 우리 K 이상일 확률이면 어쨌든 이거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오른쪽 꼬리를 취하는 거잖아. 얘든. 그러면 어쨌든 뭐다? 숫자 자체가 같은 거야. 넓이가 같으려면 숫자 자체가 같을 수밖에 없어. 즉 얘네들이 같은 숫자라는 얘기인 거죠. 통분하기 위해서 2배 해서 10분의 2K랑 1040 했을 때 같습니다. 넘어가기 10 약분하게 되고 분자끼리 같으면 K는 540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451번입니다. 문제 보니까 A 타이어의 수명은 평균이 4만 킬로고 표준 편차가 예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A 타이어의 수명을 A라고 했을 때 평균은 4만이고요. 그 다음에 2000km 그러면 그대로 000 붙일게요. 그리고 2000km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B 타이어의 수명은 평균이 45,000이고요. 표준 편차는 4,000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하나씩 택했을 때 A 타이어의 수명이 43,000 이상일 확률과 B 타이어 수명이 A 이하일 확률이 같습니다. 즉 A가 43000 이상일 확률과 그 다음에 B가 A 이하일 확률이 같다는 거야. 그러면 Z로 바꿨을 때 하나의 그 그래프에서 보는 게 좋으니까 Z로 바꿨을 때 오른쪽 확률과 얘는 왼쪽 꼴이잖아. 이 왼쪽 확률이 같다는 거는 좌우 대칭이 돼야 되겠구나. 근데 Z는 가운데가 뭐였어? 0이라고, 그치? 그럼 얘 Z로 바꾼 값과 얘 Z로 바꾼 값의 평균이 0이란 뜻이야. 자, 43,000Z로 바꿔보면 43,000에서 4만 빼면 3,000이죠. 그쵸? 나누기 2,000 과 A를 Z로 바꾸면 A-45,000에다가 나누기 4,000 얘네 둘이 더하면 0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통분을 하게 되면 얘가 4,000분의 6,000이 되니까 4,000 날라가고 분자끼리 더했을 때 0인 거지, 그치? 분자끼리 더했게 되면 A-39,000이 0이니까요. A 값은 39,000이 되겠습니다. 453번이고요. 문제 보니까 X가 요놈입니다. Y가 요놈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X가 8보다 클 확률이 0.1587. 그럼 얘가 X였을 때요. 여기 8보다 클 확률 이 부분이 0.1587.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Z로 바꾸건 안 바꾸건 이 가운데 넓이가 중요한 거죠. 얘는 0.3413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러면 우리는 8을 Z로 바꾸면 Z값이 1이 돼야 된다는 얘긴 거지. 그럼 8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 한 건 1입니다. 시그마는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x는 6,2의 제곱, 얘는 16,2의 제곱 넣으면 16이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y가 8보다 클 확률은 또 z로 바꾸는 거지. z가 크다 8 빼기 평균 마이너스 8 나누기 시그마는 4가 돼. 그럼 z가 마이너스 2 이상일 확률이야. 그럼 0이 평균이면서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 이상일 확률은 요놈과 요놈이니까 0.5랑 0.4772를 더해야 되는 0.9772가 답이 됩니다. 응시자 중에서 확통과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의 수학 점수는 각각 요렇습니다. 그럼 확통 선택한 점수는 요놈, 미적분을 선택한 점수 평균과 분산은 요놈입니다. 얘를 그럼 확통을 x라고 하고 미적을 y라고 할게요. 확통 선택한 학생 중에서 a점 이상일 확률, 즉 x가 a 이상일 확률, 이 미적분을 선택하였을 때 66점 이상일 확률의 2배입니다. 그럼 미적 선택했을 때 66점 이상 선택할 확률의 2배입니다. 이 확률 곱하기 2가 됩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지. 그 확률부터 구하게 되면은 y를 z로 바꾸면 66에서 평균 51을 빼면 15고 나누기 12 시그마 해야 되니까 이상일 확률을 먼저 구해서 곱하기 2. 그럼 얘는 3으로 약분하면 3, 5, 15, 3, 4, 12, 4분의 5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Z축 해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4분의 5는 1.25쯤 되고요.
그리고 얘가 0이고 0부터 1.25까지 Z가 1.25까지의 확률은 0.394. 그러면 오른쪽 부분은 0.106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근데 4분의 5 이상일 확률이니까 이 부분이잖아. 그럼 0.106의 2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0.106 곱하기 2를 하면 0.21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를 Z로 바꾸면 Z가 A 빼기 평균, X는 평균이 65죠. 65 나누기 15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Z축해서 그리게 되면 일단은 얘 이상일 확률 자체가 0.212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가운데가 0이라고 하면 얘가 15분의 A-65일 거고 이 부분 얘 이상일 확률이 0.212입니다. 그럼 여기가 0.212라는 얘기고 그러면 0.5에서 이 반쪽짜리에서 얘를 뺀 게 0.212니까 이 부분의 확률이 표를 찾아야 되죠. 0.5에서 0.212를 빼면 0.288이 나오게 돼요. 즉 얘가 확률이 0.288인 거는 0.8이죠. Z값이 0.8이라는 얘기야. 10분의 8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이제 약분해서 5분의 4라고 하고 또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하면 3 되고요. 대각선 넘어가면 A-65가 12가 되죠. A 값은 7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457번입니다. 문제 보니까요. 구경수가 이렇게 있는데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있고 성적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성적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우수한 과목은? 그러면 우리는 국어의 평균, 수학의 평균, 영어 평균 다르잖아. 근데 이거를 Z로 통일을 했을 때 뭐가 제일 잘 받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Z로 통일을 하면 이 80점은 Z 입장에서는 80 빼기 평균 하면 20 나누기 8 즉 4, 5, 20, 4, 2, 8 하니까 2분의 5가 돼서 국어가 2.5 Z축에 위치합니다. Z축에 2.5 정도 이게 국어가 되겠고요. 국어 성적. 그러면 수학 성적은요. 77에서 65 X 빼기 평균 하면 10이고 나누기 표준 편차 4를 했더니 얘는 Z축에서 3의 위치에 있는 성적입니다. 이게 수학입니다. 영어라는 점수는 영어 점수 평균을 빼면 그 10에서 표준 편차인 5로 시그마 나눠야 되지. 그럼 2잖아. 그럼 Z로 바꿨을 때는 영어 점수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영어가 제일 못했고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수학으로 등급이 더 좋아지는 거죠. 수학, 국어, 영어 순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앞문제처럼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고 철수 성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하려면 하나의 그래프에서 Z값으로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Z로 바꿔보면 일단 철수의 성적이 90점이잖아. Z로 바꿔볼게요. 90에서 75를 뺀 다음에 평균 15로 나눠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국어는 1이 되고요. 여기서 확률을 했을 때 국어 성적은 1, 국어 이렇게 적어 놓을게. 수학 성적은 84에서 70을 뺐더니 14가 되고 나누기 표준 편차 12 하면은 2로 약분하면 6분의 7이 되죠. 그쵸? 따라서 6분의 7이 되는 건 수학이고요. 영어도 보니까 철수 성적 빼기 평균 해서 17이고 나누기 16이 됩니다. 그럼 16분의 17이 된단 말이야. 수학이랑 비교를 하면 수학은 6분의 7이었기 때문에 대각선 곱한 게 누가 큰지 비교를 할 거야. 17 곱하기 6은 6, 7에 42에 102가 되고요. 16 곱하기 7은 6, 7에 42에다가 112가 되네요. 그쵸?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수학이 더 높은 성적입니다. 그럼 영어는 국어보다는 높고 수학보다는 낮은 여기에 영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국어 성적이 수학하고 영어보다 상대적으로 나쁩니다. 맞는 얘기죠. 국어 성적이 더 제일 낮고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가장 좋고 국어 성적은 가장 나쁩니다. 맞는 얘기고요. 수학 성적이 낮게 나왔지만 점수만 보면은 낮게 나왔지만 국어 영어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라고 돼 있어.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기니 D가 되겠고요. 자, 461번입니다. 320명을 모집하는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럼 시험 본 사람이 2,000명이 있다는 얘기는 이 정규분포 곡선 안에 전체 2,000명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320명만 뽑는다는 거야. 근데 공부 잘한 놈만, 시험 성적이 좋은 놈만 뽑아야 되니까 여기에 320명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렇게 딱 칸으로 나누고 여기에 320명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 수는 확률로 계산해서 여기에 넓이가 확률인 2000분의 322겠구나. 즉 1000분의 160이겠구나. 0.16이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Z값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확률을 구한다면 이 부분이 0.16이면 이 부분은 0.34겠구나. 이것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평균이 240,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최저 합격 점수 320명 여기 들어있는데 제일 꼴등은 여기 점수가 있죠. 그럼 이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 그럼 얘를 Z값으로 바꾸면 넓이가 0.34인 걸 보니까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A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Z로 변환하면 한 칸, 즉 1이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260이 될 겁니다. 463이고요. 문제 보니까 콩쿨 지원자가 1000명이 있습니다. 평균이 63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 따릅니다. 일단 전체 1000명이 있대. 여기에. 근데 정규분포 63에 20의 제곱 이렇게 둘 거야. 콩쿨 예선 통과자가 242명입니다. 예선 통과자. 그러면은 여기 1000명 중에 242명. 잘한 사람만 242명이 있는데 여기는 1000명 중에. 그럼 얘는 확률 자체가 0.242라는 얘기고 우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 넓이 자체는 0.5에서 0.242를 빼야 되는 거니까 0.258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최저 점수, 합격자 중에 최저 점수는 이 점수야. 이 점수를 Z값으로 바꾸면 이 넓이가 돼야 돼. 즉 0.7이 돼야 된대. 자, A에서 평균 빼고요. 시그마로 나눴더니 0.7인 Z값이 됐습니다. 그럼 20 넘어가면 14가 될 거고 63 넘어와서 77점이 되겠습니다. 자, 465번은요. 평균이 70점,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상위 4% 확률을 알려줬어. 높은 이제 정규분포 중에서 상위권 4%는 넓이를 알려줬지. 0.04. 4%는 1등급입니다. 그럼 여기에 1등급이 들어있는 거야. 동점자가 없을 때 최저 점수는, 그럼 최저 점수가 여기가 A점이잖아. 그럼 평균이 70점이고 여기에 점수가 A가 있다. 4% 확률 들어갔어. 여기에 확률은 0.46이 들어가야 돼. 자, 평균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0.46인 거는 Z로 바꿨을 때 0부터 1.75, Z로 바꿨을 때 1.75가 돼야 되겠구나. 즉 A에서 평균 나누기 시그마 했더니 1.75입니다. 즉 10 넘어가서 계산하면 87.5점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7번이고요. 일단은 10,000명이 응시했습니다.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X가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여기 합격할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자, 근데 전체 10,000명이 응시했어요. 근데 합격자 수가 668입니다. 여기가 이제 668명이 여기 들어있대. 사람 수가 들어있다는 건 몇 명 중에? 10,000명 중에서 668명이 들어있습니다니까 확률로 계산해야 되지. 자, 여기가 70점 이상이고 평균은 아직 모르겠어.
야, 평균은 55점이네요. 그렇죠? 시그마를 모르겠어. 그럼 여기에 668명이 있다는 건 0.0668이래.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0.4332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 즉 Z로 바꿨을 때 0.4332는 얘가 평균이 0이 되고 얘는 Z로 바꾸면 1.5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 따라서 70을 Z로 바꿔서 70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 한 개 1.5인 2분의 3이었겠구나. 그러면 시그마 대각선 넘어가시고 일단 얘는 25가 되죠. 그쵸? 네, 15가 되죠. 그죠? 그럼 15 되니까 3, 5, 15. 2 넘어가면 시그마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N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겁니다. 그럼 얘네는 합격자야. 그러면 전체 정규 분포가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최저 점수는 모르니까 여기에 커트라인을 한다면 여기 최저 점수를 A라고 하면 여기에 N명이 합격을 한 거야. 전체 1000명 지원했으니까 이 넓이는 1000명 중에 N명이 들어있습니다. 확률로 넣어줘야 돼요. 자, 평균이 76점, 정규 분포, 평균 76점에 표준 편차가 8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최저 점수를 보통은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88점이 합격을 했다는 거야. 그럼 88점이 합격했다는 건 최저 점수가 88점일 수도 있지만 88점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일단 그래프를 따로 그려볼게요. 88점이 여기가 지금 A라는 점수일 때 88점이 일단은 합격했고 A는 88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둘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88점인 학생이 이 안에 들어있을 때라는 얘기니까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88일 확률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88을 Z값으로 바꾸면 88에서 76 빼서 나누기 시그마 8 해야 되지, 그치? 그럼 8분의 12여서 2분의 3이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 자체가 뭐가 되죠? 0.5에서 2분의 3, 1.5까지의 확률인 0.4332를 빼면 여기는 0.0668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보자. 여기가 뭐가 된다고? 넓이가 0.5에서 0.4332를 뺐으니까 이 부분이 0.0668이 된 거잖아. 여기가 0.433이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88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넓이가 같을 수도 있지만 넓이가 최소 88이 여기 있다면 A 커트라인인 1000분의 n인 넓이가 최소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따라서 10,000분의 66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로 해줘야 되고요. 1000약분 때리고 66.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67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